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준입니다. 저는 앞에 발표해 주신 분과 좀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말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이 데이터든 빅데이터든 유어 데이터든 사실은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화 됩니다. 인사이트라는 거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그냥 안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을 볼 수 있는 소위 통찰력 이런 우리가 번역도 돼 있는데요. 뭔가 안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에 안을. 자, 그래서 안이 보이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밸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밸류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등산 갔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엑스레이 사진이 데이터죠. 자, 그러면 저걸 보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열심히 저걸 보고는 저기 금이 가 있네요. 이거 골절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자, 그럼 골절 됐으니까 이걸 치료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소위 처방을 내려주죠, 우리한테. 깁스를 해라. 좀 당분간 한 달간 돌아다니지 마라. 가능한 한 자리에 있어라. 그다음에 약을 먹어라. 등등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고요. 우리는 열심히 그걸 따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밸류가 나오죠? 한 달 후에 다시 등산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보신 게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입니다. 엑스레이가 데이터고요. 골절이라는 진단이 인사이트인 거고, 그 골절이기 때문에 특정 처방을 해준 거고, 그걸 열심히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밸류, 즉 다시 그 골절이 아물고 내가 다시 등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수를 가지고 셰프가 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그 파스타를 누군가가 먹고 포만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이 과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와 똑같은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데이터는 결국 어떤 재료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마이데이터도 굉장히 훌륭한 재료인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빅데이터를 또는 마이데이터를 기획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로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 단계는 인사이트가 나오면 이 인사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실행을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제가 병원 얘기를 했는데요. 2단계와 4단계가 바로 엑스레이 찍고 판독하고 처방해서 치료받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렸다면 그 전에 1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릎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수많은 병원 중에 정형외과라는 곳에 가야만 내가 무릎이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나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아무런 그런 의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게 소아과에 가야 되는지 내과에 가야 되는지 정신과에 가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획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전문가한테 찾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만이 기획이 가능합니다. 자, 파스타도 마찬가지죠. 파스타도 누가 왜 그 파스타를 먹고 있을까요? 결국 그 특정 파스타를 주문했기 때문에 셰프가 만들어줬을 것이고 그거를 내가 먹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거를 주문했고 그 주문한 파스타가 나와서 그걸 먹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탈리안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파스타가 있고요.
그 중에 하필이면 내가 그 토마토 치즈 파스타를 주문한 이유는 내가 그 다른 파스타보다는 그 해당 파스타를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문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메뉴판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기획이에요. 그러면 음식점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이 기획해야 되는 거고요. 무릎이 아픈 사람도 본인이 병원 정형외과에 가야겠다고 기획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과정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화살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가 되고 인사이트가 밸류로 만들어진 그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기획 단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굉장히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어 하면서 내가 밸류를 먼저 정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메뉴판을 열심히 보고 아, 바로 이건 것 같아. 내가 먹은 게 이건 것 같아. 해서 그 인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그 인사이트가 바로 특정 파스타겠죠. 뭐 토마토 파스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주방에서 일어나겠죠. 아, 토마토 오늘 다 쓰지 않았을까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주방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아, 여기 있네. 충분하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즉 국수도 확보하고 토마토도 확보하고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획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만들어주는 분석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파스타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주문한 게 맞나?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 맡고 맛도 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빠진 것 같다. 뭐 너무 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맞추는지 저 요리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빅데이터를 기획하는 거는 바로 담당 임직원이 합니다. 여기서 담당 임직원이라는 거는 앞에 사례에서 보시면 무릎 다친 사람, 그러니까 환자. 그 환자가 기획하는 거죠.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 단계,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를 판독해서 이거 골절이다라고 얘기해주는 2단계는 바로 전문가가 해주는 거죠. 3단계, 이 양반 말이 맞을까라고 사실은 환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이상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병원에 또 가보죠. 우리가 건강검진한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하세요. 그러면 곧바로 수술하나요? 선생님 당장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죠. 뭐라 그래요? 다른 병원에 한번 가서 또 확인해봐라. 소위 세컨 오피니언을 얻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3단계 인사이트를 체크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시키는 대로 깁스하고 조심조심 한 달간 지내는 거죠. 골절이 아물 때까지. 음식점에 간 사람은 무슨 일을 하죠? 어떤 기획을 하죠? 주문을 합니다. 2단계 셰프가 주문한 거를 만들어주고요. 3단계는 그 요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4단계 열심히 먹고 행복해지면 돼요. 자, 이렇게 1, 2, 3단계, 4단계가 있을 때 결국은 환자 그리고 음식점에 찾아간 손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담당 임직원입니다. 자기 일이라는 거죠. 무릎 아픈 것도 내 일이고요. 파스타 먹는 것도 내 일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치료되는 것도 나의 밸류고 파스타를 먹고 행복해지는 것도 나의 밸류죠.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정형외과 의사 그리고 요리사가 되겠죠. 이분들은 2단계를 주로 맡아요. 자, 이렇다면 담당 임직원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기획도 해야 되죠. 인사이트 체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액션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누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빅데이터 커리어를 6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마이데이터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엔지니어, 두 번째 사이언티스트, 세 번째 리서처, 네 번째 애널리스트, 다섯 번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마지막 기획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데이터 엔지니어는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 단계예요. 저 데이터를 준비해 주는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준비해 주는 사람. 우리가 병원으로 따지면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기사분이 있죠. 엑스레이실로 가면 자 여기다 가슴을 대고 숨을 들이쉬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찍어주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찍은 그 이미지를 정형외과 의사가 볼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그 역할. 자, 음식점은 어떨까요? 음식점은 훨씬 복잡하죠. 우리가 음식점에 셰프가 있다면 그 셰프는 토마토를 어떤 상태로 만날까요? 토마토는 잘 씻겨져 있고 그다음에 그 셰프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커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를 딱 집어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토마토가 원래 그 테이블에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토마토는 어디서 자라냐면 밭에서 자랍니다. 그럼 누군가가 밭에서 토마토를 재배해야 되죠. 재배된 거를 수확해야 되죠. 수확된 토마토를 마트까지 가지고 와야 되죠. 또 마트에서는 그걸 잘 정리해서 매대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또 우리 음식점에 누군가가 가서 그 토마토를 사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 주방에 와서 토마토를 씻어요. 그리고 커팅을 해놓죠. 셰프가 원하는 대로. 자, 그 작업, 데이터 관련해서 그 모든 작업,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 단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해 주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셰프가 나와서 요리하는 그런 TV는 많이 보셨지만 혹시 토마토를 씻는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은 없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앞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그런 데이터 관리 플랫폼 이런 부분이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컴공과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공과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이 일을 합니다. 저런 컴공과에서 배우는 저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데이터 엔지니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요즘 제일 신문에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제 가장 핫한 그런 직무 또는 직업이죠. 데이터를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죠. 셰프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로 요리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뭐 통계를 전공했거나 또는 AI를 전공했거나 또는 뭐 시각화를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컴공, 상공, 통계 이런 전공을 했고요. 최소한도 석사, 뭐 박사한 사람들도 있죠. 세 번째는 데이터 리서처인데요. 이 사람들은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를 새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히 분석을 막 한다기보다는 또는 액션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통계학의 박사, 연구원, 교수 이런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바로 시각화와 단순한 소프트웨어 이 정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엑셀입니다. 엑셀 작업을 좀 잘하는 사람들, 현업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은 통계, 상공, 뭐 컴공 전공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 무관입니다. 그리고 업무 무관이에요.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애널리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에 예를 들어서 영업팀, 뭐 마케팅팀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엑셀을 잘 다루죠. 그래서 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얼만큼 팔렸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엑셀에서 정리해서 뭐 사장님께 보고하는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이 마이데이터의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인데요. 바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시티즌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은 이름에 등장하는데요. 앞이 시티즌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네티즌 수사대 이런 표현 우리 쓰죠. 그분들은 수사하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네티즌인가요? 네티즌이에요. 네티즌인데 그냥 뭐 좀 잘 인터넷에서 뭘 잘 찾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서는 시티즌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앞에 데이터 애널리스트처럼 전공 무관, 업무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 마케팅일 수도 있고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HR 담당일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이낸스 쪽 담당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AI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고 시각화도 배워서 자기의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주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분석을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Citizen Data Scientist라고 합니다. 또는 CDS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역할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분석도 좀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본질인 액션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액션을 자기가 분석한다. 우리가 아까 음식점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집에서 직접 파스타를 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요리사만큼, 셰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수준 높은 그런 파스타를 해서 만들어서 스스로 먹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이제 파스타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획자입니다. 우리가 기획 그러면 기획자랑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어요? 기획사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이그룹, 걸그룹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굉장한 자부심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BTS든 블랙핑크든 어떻게 그 그룹이 탄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핑크 4명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노래하고 싶어요 하고 기획사를 찾아왔나요? 절대로 안 그렇죠. 거꾸로입니다. 자, 저기 기획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획사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컨셉의 걸그룹을 시장에 내놓겠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걸그룹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형의 그런 컨셉의 걸그룹은 이런 유형의 노래를 할 것이고 이러한 춤을 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찾습니다. 여기서의 데이터는 누굴까요? 바로 멤버들이죠. 그러면 수백 명의 연습생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틀에 맞는 그런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연습생들을 몇 명을 뽑아서 그 친구들에게 그 자기가 원하는 그 개념을 달성할 수 있는 노래와 안무와 가사, 패션이니 화장이니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밸류를 만들 거고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뽑을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이 역할.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각자 전공 무관, 업무 무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할 때 밸류와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식별해야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걸 결국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하느냐, 담당 직원을 내부에서 교육하느냐. 사실은 현업, 업무 담당, 도메인 전문가,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영업이면 영업 전문가, 마케팅이면 마케팅 전문가, 제품 개발이면 제품 개발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분들을 한 4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요리로 따지면 2년짜리 요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 백화점 문화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점 문화센터는 누가 갑니까? 그냥 평소에 시티즌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리를 배우고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음식점 가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정확하게 주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바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최근에 이런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난이도가 비록 낮고 분석 수준이 좀 낮지만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블로나 엑셀, 뭐 스파파이어 이런 시각화 툴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래피드 마이너나 오렌지, 그리고 나임 같은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R과 파이썬 같이 제일 고난이도의 코딩도 있지만 사실은 뉴럴웍스 같은 그런 난이도는 굉장히 낮으면서 분석 수준이 높은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코딩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활성화시키려면 기획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기획은 그 전에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IT 투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제가 쓴 책들이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시고, 난 책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겠다 하시면 이것들 다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